잠깐만요. 자, 우리가 오늘 그 흑설공주 이야기 글쓰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흑설공주 이야기가 원래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그 책은 이른바 페미니즘 관점에서 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원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패러디해서 여러분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써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 쓴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평가 기준은 다른 글의 평가 기준과 조금 달라야 돼. 어떤 것들이 평가 기준이 될까, 예주야? 어, 원작을 음, 제, 흥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음, 패러디를 했나? 그렇지. 흥미있는 소재, 흥미있는 아이디어로 패러디 했는 건가? 그 아이디어에 맞게, 그 아이디어 맞게 제대로 패러디가 됐는 건가? 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어서 원작과 이 패러디한 어떤 그런 작품들 사이에 그 원작에서 살려야 할 부분들과 또 새롭게 바꿔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나? 또 요거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른바 작품의 완성도, 그 작품의 완성도에서 그냥 줄거리 형식으로 쓰지 말고 하나의 그 문학 작품으로서 제대로 쓰고 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기초해서 우리 예주가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70 내가 보낸 거 아니야? 윤성아? SUMB 채팅창에다가 SUMB? 근데, SUMB 70 썬비 위에 있었구나. 근데 카톡에 쳐도 이게 안 나와요, 선생님. 그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에 그냥 전화번호를 여기다 공유할게요. 그래 아이디 응. 검색이 안 나온다고? 네. 그래 그러면 채팅창에다 보내줘. 자, 민성이 거 그럼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가 이야기가 잠깐만 신데렐라 이야기지? 응. 이해주가 너무 궁금해. 지금. 아니야, 기대하지 마. 선생님, 저희 혹시 서로 바꿔서 읽어주기 안 되나요? 오늘은 자, 정말 읽을 자신이 없는데. 신데렐라 이야기 우리 민성이부터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닫아버렸는데, 방금. 맞나요? 맞다. 안 떴어? 아니. 할게요. 어. 왜? 아, 왜 이렇게 좋아해? 내가 쓴 거 읽기가 싫어. 아니, 너왜 자꾸 웃어? 응? 아니, 빨리. 오케이. 네. 신데렐라 이야기. 옛날에 어떤 귀족이 인성이 나쁜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 여자한테는 딸이 둘 있었는데 얘들 또한 인성이 좋지가 않았다. 귀족 또한 딸이 있었는데 참착하고 아름다웠다. 어머니의 심성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좋아서 커서 좋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결혼식이 끝나자 계모는 이 아이와 자신이 딸들이 비교가 되는 것에 질투를 느끼며 아이에게 온갖 집안일을 다 맡기고 구박했다. 아이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나중을 위해 주변 이웃들의 심부름을 해주며 돈을 보냈다. 이 막내딸은 일을 다 끝내고는 벽난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언니들은 대투성이가 된 아이를 보고 신데렐라라고 불렀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대투성이가 되어버린 모습조차도 언니들보다 몇 배는 예뻤다. 어느 날 왕자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상위 귀족들을 무도에 초대했다. 신데렐라의 언니들 그리고 새어머니까지 그 무도에 초대되었다. 언니들은 옷을 고르고 옷 정리, 옷 다림질 등의 모든 일은 신데렐라가 맡게 되었다. 언니들은 매일 어떤 옷을 입을지 수다를 떨고 옷을 입어보며 하루를 보냈다. 신데렐라의 미적 감각을 아는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불러 옷에 대해 물어보며 여러 잡일을 시켰다. 사실 신데렐라에게도 무도의 초대장이 왔지만 언니들은 신데렐라가 무도에 가게 두고 싶지 않았다. 자신들보다 더 돋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신데렐라에게 너도 무도회 가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자 신데렐라는 가고 싶긴 해요. 하지만 이 차림으로 갈 순 없잖아요. 언니들이나 놀다 오세요. 라며 대답을 했다. 언니들은 무조건 옷은 예쁘게 입어야 한다며 레이스만 가득한 데다 코르셋을 잔뜩 쏘이고 움직이기도 힘든 옷들을 골랐다. 신데렐라가 언니들 이건 무도회에서 입을 옷이 아닌 것 같은데요. 춤은 어떻게 추시려고 라고 걱정을 해줘도 왕자님 눈에 드는 게 먼저야 라며 충고를 무시했다. 무도회 당일 두 언니는 신데렐라를 두고 무도회에 갔다. 신데렐라는 사실 무도회에 정말 가고 싶었기에 눈물을 잔뜩 흘렸다. 그러던 요정 신데렐라를 찾아왔다. 신데렐라, 넌 어때서 무도회 가지 않니? 라고 요정이 묻자 신데렐라는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옷도 없는 걸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요정은 그럼 옷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니? 라고 물어봤다. 신데렐라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네, 옷이 있다면 마차는 필요 없어요.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요정은 웃으며 신데렐라, 네 길은 네가 스스로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단다. 그동안 네가 한 노력들을 떠올려보렴. 지금까지 혼자서 해결해왔더니.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힘내보렴. 나는 널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 라고 물었다. 신데렐라는 그때야 자기가 할 일이 떠올렸다. 그럼 일 하나만 도와주세요. 저 앞 가게에서 옷 좀 사주세요. 돈은 여기 있어요.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근데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 말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거예요. 옷은 흔한 걸로 사와주세요. 무조건. 그래, 알았다. 금방 오마. 그렇게 신데렐라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즐거운 무대를 즐기던 도중 언니들을 볼 수가 있었다. 언니들은 그 불편한 것 때문에 그렇게 원하던 왕자와 춤을 출 기회가 왔음에도 춤도 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넘겨야 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춤을 추며 대화를 하고 친해질 수 있었다. 요정의 마법을 빌렸다면 제대로 무도회를 즐기지도 못했겠지만 스스로 이룬 결과에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좋은 결말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에는 왕자의 청혼을 받은 신데렐라는 스스로의 꿈을 위해서 거절하고는 언니와 시어머니의 단심부름을 하던 경험을 살려 가정일을 도와주는 회사, 편하고 좋은 옷을 파는 미래 회사의 사장이 되어 왕자와도 친하게 지내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끝.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예주 민서희 글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 초반에는 비슷한데 마지막으로 가서 요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저 본인의 힘으로 무도회에 가서 본인의 힘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좀 되게 차이점이 크게 보여서 그 점은 좋았습니다. 근데 네. 끝.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해봐. 민성이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얘기를 해봐. 아까 민서이가 또 보여줬긴 그냥 했는데 해, 그냥 해. 아, 그래서 이미 그 얘기했었어? 어. 뒷줄 쪽에 음, 그 시간에 쫓기지 않아서라는 그런 음, 줄이 있는데 음, 근데 그건 앞에서 시간을 쫓긴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음, 저거 조금 삭제를 했으면 까먹었다. 좋았어요. 끝. 네. 자, 선생님은 처음에 민성이를 그러면서 애가 지금 숙제를 제대로 한 거야, 뭐야 하고 선생님이 속이 부글부글 제대로 끓어올랐었습니다. 했어요. 처음에 앞부분에서. 배웠어요, 아마. 근데 뒷부분을 보고서 역시 내가 잘 가르쳤어 막 이랬습니다. 내가 잘 가르친 건 아니고 민성이가 역시 훌륭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그 아우. 처음에 어디더라? 이거 이 얘기 여기 부분 나중에 이를 악물고 차면 나중 우리의 주변 이웃들의 심부름해준 돈을 구했다라고 썼고 요 부분들이 이렇게 저 앞가게에서 옷 좀 사와 주세요. 돈은 여기 있어요. 라고 써서 자, 요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 민성이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갈 거를 미리 민성이가
계획하고 글을 썼다는 점이 아주 뛰어난 점입니다. 이렇게 한 점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성이가 뛰어난 점은 이 부분도 뛰어날 뻔했습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중에 그러면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있어 없어?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 얘는 쉽게 말하면 뭘 입어도 뭘 입어도 뭐했다? 눈에 띄었다. 라는 부분으로 네가 이 얘기를 썼으면 뒷부분에서 그 얘기를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이 얘기가 굳이 필요가 뭐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지. 민수야 이해가? 네. 자, 세 번째는 또 잘된 부분들은 이 부분.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요 부분들과 뒤에 이제 뭐? 요 부분. 들과 역시 뭐 되는 거야?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미리 잘 계산되어서 쓴 부분들이 아주 훌륭한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거지. 예주야, 네. 감탄스러워? 민성의 아니, 능력이 뭔가 이러니까 뭔가 저랑 비교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랑 비교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뭐해? 어쨌든 작품성이라는 부분에서 뛰어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어떤 그런 부분, 좋은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선생님이 칭찬하고 싶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 마차는 필요 없어요.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요송 웃으며 뭐 옷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지 싶었는데 역시 뒤에도 이제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내가 한 노력들을 떠올려 보렴. 지금까지 혼자서 해결했잖니. 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부분들이 상당히 뛰어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그 뭐라 그러나 교훈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네, 그 원래 동화는 민성이가 교훈 주는 게 최고예요. 계속 이상하게 이른바 왕자 만나서 인생 좋아졌다 하지 말고. 이른바 도덕 교과서적인 너의 문제는 너 스스로 저희 해결해라는 담임쌤이 도덕쌤이라. 그런 메시지, 교훈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문학 작품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성, 교훈이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 논란이. 그래서 이런 문학 작품 하나도 사람들에게 교훈을 줘야 된다. 인생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 라는 점에서 보면 이렇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보통 북한, 공산주의 문학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 어떤 이런 문학들도 혁명에 이바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들도 예술도 혁명에 이바지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른바 문학 작품 안에 그 자체의 재미, 감동 이런 걸 더 추구하는데 어떤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것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좀 이렇게 은근히 은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은 편한 거로 사주세요. 무조건 뭐서 거기서 이제 이 말은 또 갑자기 어디서 말은 뭐 있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쑥 튀어나온 어떤 그런 느낌들 뭐 이런 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러면 이 말 얘기를 여기서 할 거면 요 앞에서 무슨 얘기가 그 뭐 말을 늘 돌보았다. 말을 돌봤는데 뭐 이 언니들이 평소에는 말도 못하겠었는데 이날은 옷을 막 이렇게 이쁘게 입고 가느라고 말을 놓고 갔다. 그래서 뭐 얘가 이제 평소에 말을 돌보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말을 타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또 이렇게 연결되게 이야기했더라면 더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흐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민성아 이해가? 네, 알 것 그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 불편한 옷 때문에 여기 부분들 이렇게 쓴 것도 좋고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신데렐라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뭐 불편한 옷 때문에 뭐뭐 했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렇게 아까 민성이가 예주에게 넌 길게 썼다 그러는데 민성이 글이 길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민성이는 사건의 전개가 빨라 다 사건의 전개야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서 이걸 사건의 전개가 아닌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묘사라던가 그 상황 설명 아니면 그 심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생략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심리 묘사라던가 상황 묘사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민성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경우에 그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넣을 수도 있고 또 너가 보기에 스피디한 전개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야 된다면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데렐라나 왕자와 춤을 추며 대화라고 칠해줄 수 있었다 하면서 요정의 마법 요 부분은 이제 아까 우리 저기가 지적한 예주가 지적한 그런 부분들인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주의 지적처럼 이 작품을 따로 떼어놨으면 그게 문제가 돼. 근데 이게 이제 이미 신데렐라를 뭐 한 사람들이 읽은 사람들이 요걸 읽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데렐라에 대한 원작을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알고 때문에 있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신데렐라는 원작을 안 읽고 이거 자체로서 독립성을 가지려면 이 앞에서 요정이 그 12시 그거를 부분들 써놔야 일을 돼. 해야지. 내가 뭐 해주겠다. 그러면 그 대신 넌 밤 12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래요? 지금 가면 파티 같아요. 몇 시인데 그럼 제대로 못 놀 텐데 막 이러면서 12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가 그럼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설정을 뭐 줬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을 거란 얘기지. 그리고 뭐 도착 시간이 좀 늦었고 그런데 그 파티는 이제 뭐야? 계속 그 밤새 계속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신데렐라가 뭐였더라면 응? 요정 그 말 듣고 저 했더라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끝날 뻔했네. 아유 그냥 오길 잘했네라고 야 신나게 놀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신나게 한다던가 놀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좀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신데렐라는 스스로 꿈을 위해 거절하고는 뭐 이렇게 의류회사의 사장이 되어라고 해서 오히려 지난번에 그 흑설공주 쓴 작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진취적인 여성상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점에서 네? 오히려 민성이의 동화가 지난번 그 작가의 동화보다 더 페미니즘 동화에 더 어울리는 아니 근데 그런 저는 사실 어, 페미니즘을 쓰고 싶지 않았고 아, 아니 솔직히 전 이게 원작이 성별이 반대여서 똑같이 했을 게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동화가 모든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신데렐라, 백설공주 막 이런 게 왕자를 만나서 인생이 좋아졌대요 다. 그냥 이 음, 내용만 바꾸고 싶었어요. 그냥 신분 높은 사람 만나서 어, 인생이 좋아졌다. 그, 이걸 너무 바꾸고 그게 싶었어요 페미닌 그냥. 동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래요? 여자들은 주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남성의 종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여성 스스로의 선택 자기가 결혼하던 자기가 자기 삶을 선택하던 자기 스스로 자기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들을 그 페미니즘에서 이제 지향하는 그런 삶들 뭐 결혼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선택을 보였다는 점에서 어쨌든 의미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야기들을 쓴 부분들도 좋은 그런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쓴 점들, 그런 점들은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을 아까 말했던 그 상황 묘사라든가 심리 묘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요걸 어떻게 그 묘사를 좀 더 넣을 건가 그렇게 해서 좀 글을 고칠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거 하다 보면 또 민성이 얘기만 하다가 예주글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민성 얘기는 이 아 정도에서 사실 마치고 예주글은 좀 이따 다시 예주글 본 다음에 다시 민성이 글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 뭐? 사실 묘사를 못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아까 1시간이 빨랐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저희 집에 저희 엄마가 얘 어렸을 때 사주신 신데렐라 책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 갑자기 안 보인 거예요. 다시 이제 노트북 잡고 이제 쓸라 하는데 줄거리 다 생각을 해놨고 아, 갑자기 책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딱 나가 계셨어요 그때. 음, 책 빌리러 간다고. 그래서 엄마 혹시 도서관이면 책 좀 빌려와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고 음, 이제 오시니까 이제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얼른 열심히 쓰는데 보니까 딱 그때 시간이 이 노트북 시간으로 7시 반인 거예요. 아, 근데 제 폰이 얘가 1시간 느리다는 걸 몰라, 아니, 빠르다는 걸 몰라가지고 30분 남은 줄 알고 타다 막 쳐가지고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 그래. 다음에 밥을 30분만, 먹고 와서. 30분 만에 저 글을 다 쓴 거야? 응. 아, 빠르다. 그 다음에 밥 먹고 온 다음에
밥 먹으면서 아빠한테 이거 이상한 부분 없냐고 봐달라 했어. 아주 이렇게 스피드한 어떤 그런 또 작가입니다. 30분 컷.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음, 신데렐라 아, 이어서 백설공주 이야기를 음,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서 민성이가 평가를 또 이번에는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주가 읽겠습니다. 성주 이야기. 하얀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왕비는 흑단나무로 만든 자수틀로 자수를 놓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을 하던 중 하얀 눈을 감상하다 그만 손에 찔려버렸다. 그 순간 왕비는 하얀 눈, 흑단나무, 빨간 피를 보고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새빨간 흑단처럼 검은 아이를 가지길 소망했다. 얼마 후 그녀는 딸을 얻게 되었고 딸의 이름은 백설옷이었다. 하지만 왕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후병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 몇 년 후 왕은 재혼했다. 새 왕비는 매우 아름다웠지만 악독했다. 또 다른 사람이 본인보다 아름다운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마법 거울에게 물어봤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거울은 매번 같은 답을 하였다. 백설공주가 여성의 모습을 하기 전까지는. 백설공주는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 아름답다고 유명한 새 왕비를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웠고 하얀 피부와 빨간 입술, 그리고 흑당같이 까만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셔츠에 빨간 멜빵 바지와 까만 구두를 자주 신었다. 백설공주는 태어나자마자 친엄마가 사망하고 악독한 새엄마가 생겼으므로 성격이 소극적이게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새엄마의 관심을 받지 않아 오히려 활동적인 성격으로 자랐다. 공주인 탓에 백성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었지만 워낙 어렸을 때부터 외부에서 놀아 백성들과 잘 어울렸다. 또 높은 사회성으로 어린 나이에도 영리한 것이 눈에 보였다. 백설공주는 새엄마의 주의를 피해 평탄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숲속으로 던져지게 되었다. 그날은 마법 거울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왕비 대신 백설공주를 언급했던 날이었다.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백설공주를 잡아 숲으로 끌고 가 죽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사냥꾼은 꽃다운 나이를 지내고 있는 백설공주를 참아 죽일 수 없었다. 대신 사냥꾼은 말했다. 새왕비가 당신을 죽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차마 공주님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숲속으로 도망치세요. 저 예민한 왕비 좀 무섭긴 하다. 백설공주도 겉으론 괜찮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두려워 그 말을 듣자마자 성의 반대쪽으로 달렸다. 도망치다 보니 저 너머 오두막이 하나 보였다. 공주는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한 나머지 오두막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두막은 꽤 깔끔했다. 식기도구도 있고 침대도 무엇 때문인지 2개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 배고파 이때까지 백성들이 하는 것을 몇 번 본 솜씨로 요리를 해먹었다. 물론 맛은 형편없었다. 하지만 몇 시간을 도망친 공주에게 음식의 맛은 중요하지 않았다. 음식을 먹은 후 그녀는 침대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오른쪽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눈을 뜬 후 어색한 광경이 벌어졌다. 여기가 어디야? 백설공주는 잠에서 눈을 떠보니 어떤 여성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아, 공주님 계셨군요. 여성이 말했다. 제가 공주인 걸 아세요? 공주가 말했다. 물론이죠. 가끔 숲을 넘어 마을로 승필품을 사러 나가는데 너무나 친절한 사람에게 다들 공주님이라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저 별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공주님이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백설공주는 시계를 보았다. 밥 먹은 것이 오후 3시였는데 벌써 오후 10시가 다 되어갔다. 가끔 깜깜했다. 곧 주무셔야 할 텐데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아니에요, 공주님. 낮에 한 사냥꾼을 만났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길래 말을 걸어봤죠.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니 공주님이 도망쳤다나 뭐라나 얘기를 푸더라고요. 공주님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잠깐 지내셔도 괜찮아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며칠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제 이름은 캐리예요. 다음 날 캐리가 산책도 할 겸 먹을거리를 사오러 마을로 나간 때였다. 백설공주는 밤을 새 약간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였다. 누군가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누구세요?
사과 팔러 왔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문 밖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주는 배고프다. 사과 하나를 살까는 생각을 가지고 문을 열었다. 아, 안녕하세요. 사과 하나만 주세요.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잘 마주치는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할머니의 눈을 쳐다봤다. 무언가 익숙한 형태의 얼굴이 보였다. 아무리 할머니 분장을 하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가려질 수 없는 왕비의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새엄마? 아, 새엄마가 있군요. 유감입니다. 여기 사과요. 사뿐입니다. 사과를 자세히 보니 뭔가 반질반질한 것이 있었다. 공주는 이것이 약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눈앞에 있는 할머니가 새엄마이든 아니든 일단 얘기부터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아니 젊을 때 아름다우셨나 봐요. 지금도 그 자태가 안 가려지시네. 백설공주 앞에 있는 그 늙은 여성은 새왕비가 맞았다. 백설공주가 죽지 않았다는 소문을 다른 사냥꾼에게 들은 왕비는 공주를 죽이려 사과에 독약을 발라놓고 할머니 분장을 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 아름답다는 소리를 가장 좋아하는 왕비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쵸? 젊었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좋아하시는 게 우리 새엄마랑 똑 닮았네요. 여기까지 썼어. 수고했습니다. 민성이. 왜 웃는 거야? 유서가 마이크 켜야 될 것 같은데. 아, 마이크 켜고. 맞다, 마이크 끄고 있었구나. 음, 아, 일단 잘 썼어요. 음, 네, 잘 쓴 것 같고, 뭘 잘 그냥 썼어? 약간 내용 자체가 끝까지 다 전개가 안 돼서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막 약간 사람들의 이 백설공주에 대해 약간 외모의 그런 묘사나 대사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맞춰서 쓴 것 같고, 백설공주 성격이 뭐 이렇다까지는 아까 카톡하면서 들어서 알긴 했는데, 이 성격 묘사를 조금 세게 해주었으면 좀 재밌을 것 같고, 일단 잘한 것 같아요. 민성아, 예주가 너보다 잘한 건 뭐야? 묘사. 아, 너보다 못한 건 뭐야? 몰라요. 아유, 왜 또 몰라. 예주야, 민성이가 너보다 잘한 건 뭐야? 인생다가 저보다 잘한 것은 아, 왜 말을 못해? 민성이가 지금 어쩌라고? 자, 아니, 제가 지금, 더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민성이가 지금 아까 선생님이 민성이에게 주문했던 그런 부분도 민성이가 스토리 전개가 빠르다고 그랬어. 그 사건의 흐름대로.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예주 같은 경우는 그런 묘사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런 테크닉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민성이가 시간이 없어갖고 뭐 빨리 하다 보니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필요 그 뭐 꼭 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묘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또 난 스피디한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스피디한 전개를 쓸 수 있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골라 쓰는 것과 그 방법밖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민성이가 남자친구가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사귈 수 있는데 나 남자친구 그런 거 안 사귈 거야. 나 그냥 모쏠 할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사귈 남자가 하나도 없어. 그냥 나 모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전혀 뭐 한 거야? 별개의 어떤 그런 문제다라는 얘기야. 그치 민성아? 농담으로 한 얘기에 민성이가 막 인상을 팍 쓰고 들어. 선생님이 갑자기 막 이거 뭐야 분위기 뭐 어떻게 할 저 거야 막 지금 이렇게. 이해죽을 보고 있었는데 자 갑자기 무슨 그래서 소리세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민성이가 예주한테 배울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 들고 뭐 하얀 눈이 내린다 요거는 원래 있는 작품을 거의 갖다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아니면 예주가 다 쓴 거야? 아마 그대로 옮긴 거. 뭐냐. 응? 인터넷에 찾아보고, 음, 근데 백설공주 이야기가 자세하게 생각나지 않아서 인터넷에 쳐봤는데 저런 이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 그런 백설공주의 성격만 다르게 하려고 했지 배경은 비슷하게 하려고 해서 음. 일단 일단은 글로 써봤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도 원래 책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살려서 썼는데 뭐 그걸 그대로 갖다 써도 괜찮고, 근데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이러한 묘사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배워서 다른 상황에 있었을 때도 또 이런 식으로 묘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예주가 이제 그 새롭게 쓴 부분들인 거지. 네. 이 부분들이 예주가 새롭게 해서 백설공주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이렇게 어쨌든 새롭게 좀 이렇게 바꾼 어떤 그런 부분들이어서 특별히 활동적인 성격. 그 다음에 백성들과 잘 어울렸다. 높은 사회성으로 어린 나이에도 영리한 것이 눈에 보였다. 또 높은 사회성으로 어린 나이에도 영리한 것이 눈에 보였다.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거야. 영리했다는 얘기지. 네. 주위를 평탄하게 살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성격을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숲속으로 던져지게 되었다. 아름다운 삶을 언급했던 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고, 이거는 원래 또 뭐랑 이야기랑 거의 뭐한 비슷한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치다 보니 오두마이 문을 열었고 오두마가 깔끔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또 그 7난장 얘기인가 보다 싶었는데 침대도 무엇 때문에 2개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백설공주 이야기에 7난장이가 침대가 2개밖에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을 쌤이 했었는데, 7난쟁이가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렇지. 나중에 보니까 7난장이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때까지 백성들이 하는 것을 몇 번 본 솜씨로 요리를 해 먹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앞부분에 아까 여기 백성들과 잘 어울렸다라는 부분들과 여기 부분들이 이제 대응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뭐 물론 맛은 형편없었다라고 굳이 그 써서 하는 것들이 이게 사실적인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좋은 몇 것 번 같은데요. 솜씨로 요리를 해 먹었 백성이 하는 거 몇 번 본 솜씨로 요리를 해 먹었다 했고 뭐 영리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물론 맛은 형편없었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고 좀 이렇게 언밸런스하다고 그러나 균형이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예측을 좀 빗나간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는 침대가 있는 위치에 올라가 오른쪽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침대에서, 그래서 뭐 이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고, 어색한 관계가 벌어졌다. 어떤 여성이 이제 책을 읽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쨌든 새로운 이야기로 이렇게 예주가 이것들을 바꾼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님 깨졌군요. 뭐 제가 공주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여성이 말했다, 공주가 말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예주는 친절하게 쓴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사족이야. 그냥 어떤 여성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 공주님이 깨졌군요라고 하면 당연히 여성이 말한 줄 뭐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성이 말했다는 얘기를 뭐해?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또 제가 공주인 거 아세요? 공주가 말했다는 말 안 해도 공주가 말한 거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뭐 하자? 쳐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때로 이렇게 쓰면 이것들이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더뎌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물론이죠. 가끔 숲을 넘어 마을로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데 너무나 친절한 사람에게 다들 공주님이라고 하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나 친절한 사람에게 다들 공주님이라고 하지 뭐예요? 라는 문장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친절한 사람에게 다들 공주, 이 백설공주가 친절했다는 거야? 네. 아, 친절한 백설공주를 보고 공주님이라고 하는 걸 봤다. 아,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요 부분들이 좀 문장이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별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공주이시더라고요. 하고 이제 뭐 네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예의 바르게 썼는데 이걸 이 문장이 굳이 이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어색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예주는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고 있어. 모든 격식을 다 갖추고 있어.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알만한 것들, 알 수 있는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빼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굳이 현실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을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설공주는 뭐 시계를 보았다. 밥 먹고 오후 3시였는데 벌써 오후 10시가 다 되어 갔다. 밖은 깜깜했다. 곧 주무셔야 할 텐데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아니에요, 공주님 하고 낮에 한 사냥꾼에서 뭐 얘기를 하고 저희 집 작가님도 괜찮아요. 정말 그래서 감사해요. 며칠 그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제 이름은 캐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나누는데 요런 그 이름 물어보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아까 말했듯이 사건 전개에 꼭 필요한 것인 건가? 그래서 사건 전개에 꼭 필요하지 않다라면 과감하게 생략할 수도 있어야 된다.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민성이는 너무 뭐하고 그 스피디한 전개를 택한 거야. 과감하게 생략한 거야. 반면에 예주는 천천히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건데 물론 이게 예주 스타일이고 민성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라면 괜찮아.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예주가 민성이 스타일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예주 스타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작품에는 예주 스타일로 쓰는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으면 그건 좋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네가 이 글을 전개하는데 어떤 스타일로 쓰는 것이 더 좋은 건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본다는 거야. 자, 다음날 캐리가 산책도 할 겸 먹을 걸 사러 마을로 나간 때였다. 백설공주는 밤을 새 약간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였다. 왜 갑자기 밤을 새? 아까 10시였잖아. 낮잠을 잤으니까 잠이 안 와서 밤을 낮잠을 자서 밤새 약간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였다. 해준다. 누군가가 문을 똑똑 들겼다. 누구세요? 해서 이제 사과팔러 왔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라고 이제 할머니 목소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도 이제 같은 원래 이야기와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 새엄마가 이 사람 백설공주를 죽이러 온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란 부분들에서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주는 이것이 약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약이라고 생각했고 독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독약이 묻었다고 생각했다고 뭔가 반지락한 것이 있다 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선생님 근데 왜냐하면 이거 새엄마랑 닮았으니. 그냥 이걸 약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갖고 약하면 우리가 긍정적이잖아. 독약이 나쁜 거지 약 먹어라 이러면은 아픈데 낫게 해주는 그런 분야에서 이게 뭔 말인가 좀 이렇게 혼돈스러웠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일단 얘기부터 하겠다 마음먹어서 뭐 지금도 그 자태가 안 가려지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렇게 그 중학생들 자태라던가 이런 말들 요즘 중딩들이 잘 안 쓰는 그런 말들인데 이런 말들을 아주 좋게 말하면 고급진 말들을 썼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늙어져서 새앙비가 맞았다. 그리고 이제 백설공주가 죽지 않았다는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 이것도 좀 이상해. 이 애가 지금 뭐 한지도 하룻밤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백설공주가 죽지 않았다는 소문을 다른 사냥꾼에게 들었다라는 얘기가 물론 이제 뭐 이야기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이 앞에 뭐가 있는데 백설공주 이 저기에게는 이 왕비에게는 뭐가 있는데 거울이 있는데 원래 이야기에서는 그 마법 거울이 맞아요. 이제 얘가 죽었다고 해서 이제 마법 거울에게 물어봤더니 백설공주라고 해갖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제일 이야기잖아.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뭐라고? 민성아? 내가 제일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또 아, 백설공주라고 하니까. 눈치 그렇지. 없는 거울이 그렇지. 사람을 죽였어. 그런 식으로 오히려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앞부분과 관련되어서 더 자연스러운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예주도 지금 전체적으로 글을 이렇게 써가는 부분들에서 물론 이제 예주가 이제 그 뒷부분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스포하지 말고 다음에 글을 써갖고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뒷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이야기 결말이 뭘지. 근데 이제 민석이 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선생님이 뭐 도덕교과서 같다라고 뭐 이렇게 그냥 얘기했지만 다른 면을 보면 어쨌든 뭘 패러디해야 되겠는 건가라는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분명히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주글에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뒷얘기 아직 펼치지 않아서 그러겠지만 아직까지는 과연 이 글이 어떤 패러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지금 보니까 예주글에도 그 난장이 되신 그 여성이 등장을 했고 그 여성이 그 백설공주를 도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또 백설공주임에도 불구하고 털털하게 살았던 그 일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럼 그 두 가지 지점들이 아마 그 뒷이야기에서 뭔가 이야기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 건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작품을 아이디어를 내서 그 새로운 작품을 써보는 어떤 그런 작업들 그런 창작의 어떤 그런 작업들이 즐겁고 기쁘다라면 나에게 혹시 작가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재미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되고 이거 쓰는데 아주 그냥 내가 생각 안 나서 아주 죽을 뻔했다. 아주 그냥 골머리 아팠다. 라고 하면 다른 길을 찾는 게 더 좋은 걸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성이는 글을 쓰면서 어땠어? 재미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게 있었거든요. 됐어? 근데 숙제라 가지고 떠올리는 게 어려웠어요. 숙제라서 떠올리기가 약간 어려웠어. 어, 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뭐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음, 조금 이 글쓰기가 재밌다 재미없다를 떠나서 숙제라서 재미없다라는 게 좀 맞아, 맞아. 상했어. 세상에 숙제가 재밌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선생님도 글 쓸 때 온 거 마감 정해놓고 쓰려면 아주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숙제가 전혀 막 그래. 좋아하는 거 보고 오기 그런 거 아니면은 음. 근데 민성 어쨌든 조금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그 뭐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작품 그런 걸 써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기 뭐 그런 아이디어 떠오르는 순간이 뭐였어? 이유가 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릴 때는 사실 제가 그냥 와 이거 동화 재밌다 와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다니 정말 좋은 내용이다 이랬거든요. 딱 어린애 시선으로.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때보다는 조금 한 나이 2배는 먹었으니까. 근데 두 배는 지금 눈으로 볼 때 지금의 이 살짝 현실은 대충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약간 이 눈으로 볼 때는 갑자기 좀 작년, 재작년쯤에 한번 봐봤거든요. 옛날 동화들을 그냥 집에 있으니까. 근데 너무 별로인 거예요. 다 엔딩이 하나같이 똑같고 왕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딴 게 무슨 애들한테 읽히는 책이냐. 약간 사실 이 성별이 반대였어도 왕자 아니라 뭐 공주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거여도 사실 신분이 높거나 뭐 아무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걸로 끝이고 거기에 백설공주 있잖아요. 걔가 애니메이션에서 솔직히 어렸을 땐 와 행복하게 살았구나 와 딱딱딱딱 이랬는데 다시 보니까 그동안 돌봐준 일곱 난쟁이한테는 안녕 잘 있어만 하고 떠나는 거예요. 너무 인성질이 세게. 어, 그래가지고 일단 이런 내용이 너무 좋지가 않았고 어제 엄마랑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엄마도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행복하게 사는 건 좋은데 왜 항상 그 행복하게 사는 데는 항상 신분이 높거나 뭔가 왕자가 있어야 하는 건가 하면서 좀 모든 동화가 다 결말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요즘은 음, 싫어요. 좀 재미가 그래 그래. 없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근데 그 네가 민성이 이게 계속 그다음에 아까 도덕교과서 생각난다고 하신 문장은요. 그냥 쓰다가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뭔가 그냥 쓰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 자, 근데 민성이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그냥 굳이 딴지를 걸자면 그런데 민성이 작품에도 보면 신데렐라는 죄를 뒤집어서도 아름다웠고 결국 아니, 신데렐라는 사람이 예쁠 수도 있지. 사장님이 되어서 사장님이 되었고 결국 그래서 행복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민성이가 그냥도 행복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냥인 정도 수준이 민성이한테는 예뻐야 되고 사장님이 돼야 되는 수준은 아닌가. 아니죠. 아니야? 예쁘다는 그냥
뒤에 왕자의 청혼을 음. 거절했다라는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고 아, 그 다음에 사장님이 되었다는 자기 꿈을 이뤄서 더 행복하게 살았다고 이 집에서 나와서 행복하게 살았다. 음, 구박을 안 받고 자기가 음.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해명이 됐습니다. 자, 예주는 성격을 바꿔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설정과 그 다음에 얘 성격이 안장 마음에 안 들었대요. 대신 다른 인물을 등장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아까 민서이가 말했던 것처럼 음, 그 일곱 난쟁이를 그냥 글 쓰면서 다 이렇게 일일이 쓰기에는 뭔가 어려울 것 같았고, 그리고 너무 또, 많아서. 네, 그리고 일단은 원래 쓰겠다. 원작의 결말은 이렇게 딱, 이렇게, 아니, 관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음, 놓잖아요. 아, 그 난쟁이들이. 음, 근데 그게 솔직히 관을 놓는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없앴는데 난쟁이도 굳이 입장을 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난장이까지 없앴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은 못 봤는데 한 번이가 봤는데 어제 며칠 전에 끝난 그 드라마 하나가 되게 인기 있었다던데 혹시 알아? 25, 21? 스물다섯 무슨 아, 뭔가 본 적은 없고. 그래. 근데 그것도 이제 결말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논란이 좀 있었다 그러더라고. 이른바 그 두 서로 아는 사랑했던 언니가 그 그랬어요. 사람이 결국은 알고 봤더니 그 헤어진 상태로 다시 만난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왜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그렇게 둘이 서로 그냥 이렇게 찢어놓느냐 나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하는 어떤 그런 독자들도 있고 오히려 예전에 그 어떤 그런 사랑들 이런 것들을 추억하면서 지금의 어떤 그런 뭐 애달지만 지금의 삶을 또 제대로 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또 오히려 현실적이다 드라마 완성도를 높였다는 어떤 그런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결말을 또 어떻게 지어야 하는 건가라는 부분들도 작가들한테는 상당히 큰 고민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이른바 열린 결말이라고 지향을 해서 결말을 안 내는 경우도 있어. 결말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각자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보통 뭐 흔히 말하는 이른바 해피엔딩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이게 새드 엔딩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도 이제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떤 점을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예주하고 민성이가 이렇게 원래 있던 작품들을 이렇게 패러디해본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완전 창작은 아니지만 부분 창작의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민성이와 예주가 뭐 이거 숙제로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뭐 창작을 통해서 작품을 써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도 그리고 뭐 그게 즐겁고 재밌다라면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의미를 느낀다라면 그런 활동을 해보는 것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예주는 시간 갖고 완성되는 대로 완성하면 돼 예주야. 네. 급한 거 그럼 아니야. 다 됐을 때 그냥 얘기해서 펼치면 되는 그래서 건가요? 다다음 주에 보면 되니까 다음 주는 아니고 다다음 주에 보면 되는 거니까 완성해서 보여주면 되고 다음 주에는 유럽은 왜 빵빵할까라는 제목인데 어, 유럽은 왜 빵빵할까 갖고 쌤은 유럽에 관한 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럽에 빵이에요? 관한 부분은 유럽은 왜 빵빵할까 이 소제목에만 나오고 이 책은 이른바 지리에 관한 세계 지리에 관한 어떤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부분들에 대해서 지리에 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 책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선생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봤어? 저 처음에 이응이응 선생님 아닌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그냥 급해갖고 그냥 이응이응만 보냈습니다. 어, 그냥 점 하나만 보내도 되는 좋았어요. 걸. 음, 그래.
그래서 쌤이 연락할 일 있으면 요걸 연락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숙제한 거나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카톡으로 보내도 괜찮고 어쨌든 뭐 채팅으로 보내도 좋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네.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